안녕하세요. 공울환요 제 18강 진행하겠습니다. 중천공계 상고효의 효사 상용유해, 그리고 중지공계 상륙효사 용전우야 기열현화, 요 내용이 이제 남아겠던 전쟁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효사에 해당하는 고효사의 비룡제천 이견된 요거는 봤고요. 요 이제 용이 날아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인을 보게 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성돼서 나오는 요 대우주적 존재를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오르는 거죠. 날아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는 여기 목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여섯 번째 효의 내용이었고, 여기서 대인 출현은 다섯 번째 효에서 대인 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는 고효사의 선우청 개념과 그리고 대인이란 무엇이냐, 선우청 교육 과정, 그거가 이제는 야산 이달 선생께서 건구도설로 해서 감춰진 개벽의 이치를 공자가 숨겨놓은 것을 이제 파악을 해서 건구도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것도 봤습니다. 자, 이 건구도설이 나오는 건구효에 상응하는 것은 중지공계 유고 황상원결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중천관계를 보면 이제 구에 보면은 비룡저천 대인조야 해가서 여기에 이제는 대인이 출현을 해서 대인이 대우주적 존재가 돼서 우주 환극이 된다고는, 그리고 우주 환극이 돼서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우주라고 대인이 창조하는 우주는 말 그대로 요 우주 알 속에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우주 알 속에 우주를 창조하는 그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는 창조하는 존재다 라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건구도설에서 다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바로 중지공계 이유고, 요 내용 보면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색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하는 건 황금색 치마인데, 그것이 원형이정의 지금 우리가 상승 과정에 있을 때 여기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과정은 사실은 원형의 과정이죠. 원형. 그러니까 인묘진이 봄이니까, 봄을 뜻하니까 자축, 인묘, 진, 사 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는 요게 우리가 원형이정의 원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곳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 요게 요때 황상원길이다 라고는, 요럴 때 황상이다. 요럴 때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될 때에 오객을 크리스탈 광화체액이고,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의 몸에서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니까 황금의 액이 생성된다고 하는 게 황상이라고 하는, 황상. 황금색 치마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황금 메탈액이 몸에 생성이 된다, 이런. 여섯 번째 여기에 와서 황금 메탈액이 생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그래서 여기 이 상, 그러면 요 상활 어떤 상이냐?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중냐라고 하는 거죠. 자, 황상원길 문제중냐.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이냐?
문제 중야다. 이렇게 다 문제 중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어떤 무늬,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림, 이미지가 그 중에 있다. 그런 뜻. 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상승과 하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것이 통합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중맥, 이 중맥을 가리켜서 우리 이제 빈몸 활성 과정에서 이것을 빗기둥, 바로 중맥이라고 그랬죠. 이 빗기둥이 바로 중맥인데, 이 중맥이 지금 다섯 번째 그 효사, 다섯 번째 차크라에 와서 이 중맥에 뭐가 있다? 요 중맥에 지금 다섯 번째에 요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가 뭐냐면은 문의 상태로 와 있다는 건 문.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는 뜻은 문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지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미지. 이것을 3차원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형상 같은 경우는 이거 3차원적인 모습이니까 홀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홀로그램, 이미지,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할 때 천문이라는 말이죠. 천문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천문.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무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늬라고 하는 게 홀로그램이다. 이미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고 나서 그 이미지 홀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물질화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미지와 홀로그램이 정보구조가 있는 거죠. 이 정보구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적 모습이 있는데 정보구조 있는데 아직은 뭐예요? 그 구체적인 육화가 그 홀로그램에 따라서 육화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홀로그램으로 있다, 이미지로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천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이제 자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요게 그 홀로그램이 있는 모습이 요렇게 이제 써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홀로그램 형상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왈, 그러니까 문헌의 우리가 건구 문헌은 거의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선우천 교역 과정과 그 선천후천 개념 그리고 대인이란 뭐냐 이렇게 건구도설로 야산이달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사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유고 효사 중지권에서는 그러니까 대응되는 개념은 요거죠. 야. 뭐냐면은 군자 황중통리라고 해요. 군자 황중통리.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군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군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되는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인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이 돛 닦는 사람 개념이니까 이것이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돌을 지금 닦고 있어가지고 5차원 상승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종의 그 군자에다, 군자. 그래서 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세 번째 차크라부터 군자 종일건건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자 종일건건.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중천건계의 그 93효사의 군자 종일건건의 군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군자가 종말의 때에 건건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군자 종일건건할 때 군자가 있어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군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문헌전에 나오는 거죠. 군자가 이때는 뭐냐면 황중통리, 그러니까 바로 황상, 황금 메탈액이 그 중맥에 있다. 그렇죠? 문제 중야 할 때 황금 메탈액이 아직까지 그 육화가 형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 문체가 있어가지고 그 그림, 이미지, 홀로그램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있는데 그것이 황금 메탈액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거죠. 그 외에
그럴 때 그때 통리, 황중통리라고 하는 거는 황중통리라는 게 중맥관통한다는 거죠. 통리한다는 건 통리에 황중통리. 중맥관통 이런 뜻이에요. 중맥관통. 그래서 제가 이게 중맥이라고 하죠. 중맥. 우리가 중맥이 관통한다. 우리가 중맥관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할 때 중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중통, 여기서 중통이란 말이 중맥관통의 약자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중맥, 중통. 그러니까 중통리, 황중통리 하는 거는 우리가 중맥관통이 돼 있는데 그 중맥관통 거기에 황금메탈액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맥관통. 그러면은 정의거체, 그 다음에 정의거체. 예, 여기가 지금 황중통리, 정의거체. 예, 콤마 찍고 정의거체. 자, 정의거체는 정의라는 건 바른 위치라는 거죠. 바른 위치, 정확한 위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그리고 하나의 우주알이 머물러 그치어서 머물러 있는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우주알이 지금 5번째 차크라에 이렇게 머물러서 거기에 그치어 가지고 머무르고 있다. 머무르고 있을 때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 정의. 그러니까 5번째 차크라에 있는 것이 5번째 효의 정의라는 정확한 위치에 뭐하냐면은 거체 머물러서 거기에 머물러서 뭐가 있다? 체가 있다. 체라는 게 뭐야? 체. 또 몸이라는 뜻이죠. 몸. 이게 뭐냐면 이 체라는 뜻이 보면은 체 우리가 몸체자잖아요. 몸체 몸. 몸이란 뜻이에요. 몸. 그런데 몸인데 우리가 여기 몸이 골격이 있는 거죠. 골격 뼈가 있고 뼈가 있는데 풍자가 있나. 풍자라는 게 이제는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세포들이 막 그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그 뼈가 생성이 되고 막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준 거죠. 이 체가. 그러니까 정의거체. 그래서 정의거체.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체가 홀로그램이 되고 탯줄이 된 뒤에 홀로그램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몸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정의거체, 몸이 머물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정의에. 그리고 그 몸이 만들어지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제기중.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아름다운 것이 제기중, 바로 중맥에 황중통리할 때 그 중통하는 그 중에 그 중맥의 그 정의에 있는 중맥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다.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은 지금 뭐냐면 양성동체잖아요. 양성동체. 이게 여성적인 거와 남성적인 거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아름다운 육체라는 뜻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게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게 미자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미가 왜 아름다운 거냐면은 이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양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냐면은 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양이 자라고 있다. 양이 자라고 있는 현상이 아름다운 현상이.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태아가 돼 있는 어린 양이 모습이 있는데 그 태아의 어린 양의 모습이 자라고 있다. 그런 상태가 아름답다는 뜻이 원래 한자적 의미예요. 자, 이런 얘기고. 자, 요게 아름다움의 의미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의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카발라에서도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는 여기 티페레트가 바로 이게 6티페레트인데 6번째 여기 세프라인데 요 세피라 요게 바로 사실 요걸 뜻하는 요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6번째 차크라. 6번째 차크라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슴 차크라인데 가슴 차크라를 잡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대강 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요 사이에 뭐가 있다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우리가 티페레트의 덕성을 아름다울 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발라에서도 여기서 뭐냐면은 카발라의 그 케테르 1케테르는 왕관, 2호쿠마는 지혜, 3비나는 이해, 4헤세드는 자비, 5게브라는 힘, 그리고 6 티페레트가 아름다움,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 덕성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통하는 거죠. 그때 이때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아의 모습이 형상화가 돼서 물질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의 모습은 사실은 진선미라고 하는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는 우리 가치, 그러니까 완전히 구현된 존재잖아요. 진선미,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그러죠. 진선미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가 미스 코리아라든가 뭐 이렇게 뽑을 때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렇게 뽑잖아요.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여성적 아름다움. 근데 이게 여성적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여성적 아름다움은 지금 물질화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은 정보나 지혜고 여성은 물질 형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물질적 그러니까 육체적 구조를 뜻하는 거죠. 육체적 그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진선미를 완전히 구비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 아름다움이 구현되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계는 뭐예요? 양과 중에 그렇죠. 물질적 어떤 그런 만물을 형성화시키는 개념이니까 그 물질적 구조에 집중을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군자, 황정통리, 정예거체, 미제, 기중이 그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사실은 물질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지금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잘 표현되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어때? 아름다움이 그 중에 있고 그래서 뭐예요? 내 창이라는 게 쫙 펴진다는 거. 별신자가 뜻해서 별신자에다가 쉬울 이자인데 역을 뜻하는 거죠. 역자. 그래서 이게 펴진다. 쫙 몸이 쫙쫙 퍼진다 그런 뜻이에요. 몸이 펴지는데 사지라는 건 뭐야? 팔다리. 그러니까 내 창어 사지라는 건 팔다리가 자라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 이 창어 사지는 그래서 팔다리가 자라난다 그런 뜻이죠. 팔다리가 자라난다. 사지라는 게 뭐야? 팔다리를 뜻하죠. 두 팔과 두 다리를 뜻하니까 팔다리가 자라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게 팔다리가 창이라는 게 창자가 여기 보면은 화창할 창자 보면은 통쾌하다 통한다 그런 뜻 편다 자라난다 그런 뜻 자라나 마음껏 실컷 매우 이런 순조롭다 이런 게 순조롭게 자라난다 순조롭게 몸이 펴져 나간다 사지가 펴져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 모습이 뭐를 뜻하니? 이 아이가 지금 그 신태영아가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게 지금 신태영아가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발한다는 거죠. 발하는 게 발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몸이 이렇게 우리가 생물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뱃속에서 자라는 걸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발생. 그래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를 몸속에서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발달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돌을 닦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 이 아이를 임신을 해서 팔다리 사지를 자라나게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황중통리해가지고 이 중맥을 관통하면서 요 위치에서 요 아이를
팔다리를 자라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빈몸 활성화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빈몸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그 모습이 미지지야.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그 목표하던 아름다움에 완전히 이르른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지극한 곳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진선미의 그 미에 이른다는 거죠. 3대 덕성 진선미의 그 이치. 그러니까 그 완전한 성인이 갖춰야 될 그 덕성이 진선미인데 그 진선미의 그 미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그 완전한 그런 외형적 모습을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 모습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군자, 황중통리, 정의거체, 미재기중, 이창호, 사지, 발어사업, 미지지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가 황금메탈체로서 그 잘하고 있는 그렇죠. 그 어떤 홀로그램의 기초에서 뭐야 이렇게 그 사지가 사지 발달하는 건 사지 발달. 그러니까 사지 발달 그 뭐 포태돼 가지고 포태되어서 사지 발달하면서 완성체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야 이 지금 그 유고효사에서 이 유고효에 있는 그 문헌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건구효에 있는 이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인이라는 우리가 지금 그 건구효에 있는 요 문헌에 대응되는 권유고의 그 문헌이 권유고의 문헌은 바로 그 신태영화가 자라나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사실 대인이잖아요. 대인. 그렇죠. 그 대인이 바로 이렇게 그 선후천 교육과정에 의해서 메커니즘이 돌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몸이 형성돼서 나오는 과정을 그 우주 대인으로 그 나오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물질 형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천 공개와 중지 공개를 같이 이렇게 봐야지 이 이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빈몸 활성화 단계와 이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 이 개념과 이게 딱 맞아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 유고효도 굉장히 그 중지공개의 유고효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생생하게 그 우리가 중맥 그 안에 그 유고효 위치에서 아이의 모습이 홀로그램의 기초에서 몸이 이렇게 생성돼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도 엄청난 내용이다. 근데 이것을 전 세계 그 역학자 중에 저밖에는 이거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가 설명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거 참 대단한 그 이치가 여기 그 역학에 다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참 대단하구나. 이 역학이란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근데 이게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해석을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석하게 되니까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구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빈몸 활성화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식 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역학을 해석하게 되면은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이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역이라는 책이 사실은 무슨 점치는 책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사실은 점치는 책이라기보다는 이게 바로 이렇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일종의 설명해주는. 그렇죠. 근데 특히 누가 설명해주네? 공자가. 근데 공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기, 문왕과 주공이 그 괴사 효사 속에 이미 이게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는 주공이 각 효사에서 지금 뭐 황상원길이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뭐예요? 아, 황금 배타락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의미를 이 황상원길이라는 걸 공자라는 사람이 딱 보고 야 이게 이런 의미라 이렇게 또 상활 문헌안에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비사 감춰진 비밀의 문장들이다. 이것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아무도 해석을 못했으니까 비밀의 문장이다. 이 공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게 된 국물연구 빈봉활성 메커니즘을 공자도 이미 당시에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해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효사의 상전과 문헌전, 유고효사의 상전과 문헌전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홀로그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대인이 본격적으로 그 육체적 형상을 거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섯 번째의 그 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상구효사, 상육효사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는 상과 문헌전을 또 봐야 되겠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보자 그런 얘기자. 자, 그러면은 다시 또 그 중천건간의 이제 상구. 자,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 이걸 설명. 자, 다시 상을 보겠습니다. 상구 중천건계. 자, 항룡유해라고 하는 상은 뭐냐? 항룡유해 공자가 하는 얘기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러지.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 그래, 영불가구야. 그러니까 항룡유해는 영불가구야. 상활.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목구멍을 넘어가서 머리로 올라온 그 교만한 용은 결국엔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름달이 다 찬 상태를 그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상태가 바로 영이에요. 다 찬다. 찰영자거든. 완전히 다 차가지고 불가구야. 완전히 다 찬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는 오래가는 게 아니다.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의 영불가구야다라고는. 그래서 이미 다 차가지고 보름달이 됐으니까 이제 기울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죠. 자, 영불가구야. 끝까지 찼다. 그러면은 문헌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헌에서는 그럼 요거로 상룡유해를 어떻게 설명했냐?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항룡유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활, 공자가 한 얘기죠. 공자. 내가 얘기하건대, 내가 판단하건대 그런 뜻이죠.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뭐, 공자가. 귀무이라는, 귀하지만은, 그러니까 귀한 상태죠. 아주 귀한 상태. 지금, 5번째 차크라까지 돌파해서 6번째까지 올라왔으니까, 육바라미를,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귀한 상태. 아주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주 황제를 넘어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우주 황제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거보다 자기가 더 꼭대기 올라가지고 상황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그런데 상황제 그러니까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우리 상황 상태는 그런데 그게는 귀한 존재지만은 떠받드는 존재지만은 자기가 어떤 직위는 없어요. 그렇죠. 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의다. 거기는 무의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없다. 실제적인 그 권한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 권한이 없어. 그렇죠. 우리가 뭐 한 회사에 회장이 있는데 회장 자리에서 뭐 사장이 대표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회장은 뭐야? 나이 든 그 부모를 그냥 올려놓는 아무런 그 권력은 없는 자리다. 귀하지만은 권력이 없어. 권력이 없어가지고 높지만은 높지만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없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거지 상황이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라는 상황 상태. 현인제야라는 거는 그 현인들,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 뛰어난 현자들도 뭐예요? 밑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보좌해주지 않아. 상황인데 뭐하러 왕을 보좌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5번째 효를 보좌를 하는 5번째 효.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비룡제천하는 요 다섯 번째 효가 진짜 왕이고 우주 황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건 뭐 이게 우주 황제니까 이 우주 황제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릴 권력과 그리고 자기를 보좌하는 신하들이 있는 거지만은 요 존재는 다섯 번째 효에선 요 상황 상태로 올라간 상태가 돼버리면은 신하도 없고 그 신하는 있지만 자기 말을 안 듣지. 자기 보좌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백성도 없고 그렇죠. 자기 나라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 있긴 있지만 뭐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야 그래서 왜?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현인들이 있지만은 더 이상 보좌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시동 그런데 뭐 움직이려고 그래. 뭔가 해보려고 그래. 오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뭔가 해보려고 시동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뭐야 아니 우주 황제가 볼 때는 상황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다 그러면은 뭐예요 황제 우주 황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상황이 고깝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후회 그러니까 상황은 결국 후회를 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꼭대기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결국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후회와 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얘기죠 이게.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황령유해라는 것은 궁지제야라고 그래서 황령유해는 궁지제다. 황령유해라고 하는 것은 궁이라는 건 뭐야? 궁지제야. 그러니까 황령유해는 궁지제야 개념이 돼가지고 궁 상태가 돼가지고 뭐냐면은 재앙을 받는다. 결국 지금 재앙을 받는 그래. 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가난해진다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백성도 없고 신하들도 보좌를 안 하고 그러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져가지고 뭐야 가난해지는 상태 궁 상태가 돼가지고 그것이 재앙을 맞게 된다 그래요. 재앙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서 궁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이 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계속 요 나머지 해석한 뒤에 설명하죠. 황령유해 그래서 황령유해는 또 여시개극이다. 그래 여시개극 그 어떤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때에 이르러가지고 그 시간과 함께 그 타이밍에 그 맞춰가지고 그 타이밍에 있어서 개극 상태다. 뭐예요? 둘 다 극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라면 여기 개자는 비교할 비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 존재가 각각 극이다. 이런 의미예요. 개자는 극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황령유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나와 이 수도하고 있는 군자와 여기 포태되고 있는 대인이 다 극에 이르렀어. 그래서 머리에 올라와서 이 둘 다 이 사람도 극에 이르렀고 이 아이도 극에 이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냐 못 나오냐 요런 상태에 극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둘 다 극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가 극에 이르러가지고 극에 이른 상태가 바로 이것이 바로 황령유해 상태다 그런 얘기죠. 둘 다 극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항지위 얻냐라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것은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날 줄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계속 존재하면서 왕노릇 살라고만 자꾸 하지 망할 줄은 모른다는 망하는 줄을 모르고 자꾸 그런다는 얘기죠. 자꾸 뭔가 자꾸 자기 걸 소유하려고 해. 자꾸 득하려고 그래. 지득하려고 그래. 자꾸 뭔가 획득하고 자기 걸 차지하려고만 하지 결국에는 그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르니까 성인이요. 그래서 기수 성인이야. 기수 성인호 하는 거는 그 누가 성인이냐. 도대체 누가 성인이 될 수가 있겠냐. 어떤 자가 성인이겠냐. 근데 이렇게 그게 이르면은 나갈 줄만 알지 물러날 줄 모르고 또 거기에 계속 존재하면서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만 하지 망하는 줄 모르고 그리고 자꾸 가지려고만 하지 그걸 다 결국에 잃어버릴 거를 모르고 다 잃는다는 걸 모르고 거기서 뭐예요? 자기가
그걸 안 놓는다 그러는 거죠. 안 놓으니까 결국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대체 뭐냐? 그것은 결국 진퇴존망.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고 물러나고 머무르고 망하는 이치를 아는 자가 그게 바로 진짜 아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게 지혜로운 자고 이런 지혜를 갖춘 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 나가고 물러나고 머물고 그러니까 존재하고 망하는 거,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실기정약. 그래서 그 발음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그 머물러야 할 곳에 정확히 머무르고 있는 그 존재, 그 상태를 잃지 않는 그렇게 그 상태를 잃지 않는 그런 자가, 그런 전가 바로 그런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런 뜻이죠. 성인이 기수성인호. 다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수성인호는 도대체 그럼 성인이라는 게 뭐겠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진퇴존망을 아는 게 성인이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아는 자가 바로 그 정의를 잃지 않는 자가 바로 그게 바로 성인이 아니겠느냐. 뒤에 있는 기수 성인호. 이게 이제 앞에서 치고 또 뒤에서 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승을 할 때 반드시 선과 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증폭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승의 길은 우리가 용이고, 그렇죠. 용의 길이고, 상승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용뱀이 올라가는 개념이 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용이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요거는 백호란 말이에요. 백호, 서백호, 짐승의 길이면 짐승의 길, 여기 짐승, 서백호, 짐승. 자,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지구 중심으로 되는, 이게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쌍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마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글에 이르는 게 여기 그게 이르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과 짐승의 길을, 그러니까 짐승은 서백호가 되니까, 서백호는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인데 이 서백호가 짐승의 왕이고 이것이 사자인데, 이 사자가 뭐예요? 광기를 가진 사자라는 뜻이죠. 광기를 가진 사자.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미친놈. 미쳐버렸어. 미쳐가지고 한마디로 지구자연성, 야망과 폭력성과 강자존하는, 그렇죠. 야국강식하는 탐욕에 미쳐버린 짐승과 같은 존재.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용호 교구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의 교구가 일어나면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선도에 따르면은. 그럼 용호 교구가 용호 상박하는 치열한 두 개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요 상태에 오른 존재는 뭐예요? 이 광기, 이 폭력성, 지배하려는,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려는 탐욕, 모든 걸 지배하려는 욕구, 그렇죠? 이런 거,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거, 최고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하려는 거, 또는 자기의 명예를 말하는, 별의별의 어떤 그런 탐욕기, 그 탐욕을 놓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광기가 극에 이른 거죠. 광기가 극에 이르고, 사실 선업도 극에 이른 거, 선도. 그러니까 이 착함도 극에 이르렀지만 광기도 극에 이르러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선이고 이게 내려가는 게 악인데, 선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증폭도는 엄청나게 증폭된 거죠. 여기는 지금 폭이 작잖아요. 그러다가 크게 넓어지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악마성도 커지고 선성도 커지는 거예요. 여기야.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한 힘이 맞서면서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악성에 있는 존재는 악에 있는 존재는 땅을 향하고 있는 다시 용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용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는 개념이 돼 가지고 우리는 야만성 속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야만성, 폭력성이라고 하는 욕망의 구조가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본래 내 거니까, 이 세계가.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왜 욕망을 일으키냐면은, 원래 이 세계가 여러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주의 본래적 창조자라고. 여기 5번째 차크라 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라는 의식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우주가 원래 내 거야. 그런 개념이 여기 온 거예요. 여기 5번째 차크라에서. 내가 우주의 황극이야. 내가 이미 왕이잖아. 왕이고 이 우주의 왕인데 다 내 거잖아. 다 내 건데 왜 내 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다 내 거야만 된다는 그 생각을 놓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사실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주 황극이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진정한 그 광기에 사로잡힌 탐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 전에도 물론 계속 드러나지만은 뭐예요? 그 최악성으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악성이.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창조를 선의 창조를 할 것이냐 악의 창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 내가 선의 창조를 하겠다면은 요 몸 밖으로 나오는 거고 계속 악의 창조를 고집하면은 뭐예요? 굴러떨어지는 거죠. 계속 교만해가지고 자기 탐욕을 계속 부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가지 않고 탐욕을 계속 부리려고 하면 결국 굴러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굴러떨어지는 거니까 요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상태.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사실은 요 아마겟돈 전쟁은 선악의 최후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최후전쟁. 이 선악의 최후 전쟁에서 선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성을 이기는 것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이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악의 씨를 뿌리는 놈들은 끊임없는 악종자들은 이 그 세계에 끊임없이 출현하면서 점점 더 인류 문명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강력한 그 악마적 인간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에 맞춰서 또 선한 사람들도 나오기는. 그런데 이 최후 전쟁을 끝낼 방법은 사실 악이 있음으로써 사실 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 입장에서는 선악의 최후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그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 건데 중도 통합적 입장에서 과연 이 전쟁을 끝내는 건 결국 통합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통합을 해야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광기, 짐승성, 야만성들을 길들여가지고 우리가 최후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 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개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는 그 최후의 문제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선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선성을 이용한다. 우리 안에 있는 선성.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도 있지만은 선성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선성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선성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 선성을 어떤 선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악성을 융합을 하고 초월해 나가는 그 광기를 내재화시켜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우리가 우주적 자연적 그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건 다 사실은 힌트가 다 있어요. 사실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치들은 다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차차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그 교묘한 그 논리적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단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힘든 게,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또 그렇지 않고 뭐 이런 복잡한 논리적 그 단계별 그 뒤집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는, 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지공개, 그래서 상륙효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용전우야 기열현황. 그래서 용인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용이 전쟁을 해서 그 피가 그 검고 누르다 하면서 상활 용전우야라는 것은 그 도가 궁하다라고 하는, 용전 궁하다. 그래서 여기 궁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궁.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중지공개 상륙효에 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중천관계에도 똑같이 그 뭐가 있냐면은 문헌에 여기 보면은 궁지제야 할 때 궁 여기도 나왔죠. 여기. 자, 그래서 궁. 근데 그 도가 궁한 것이다. 육효 입장으로 볼 때, 그 궁지공개 육효 입장으로 볼 때 그 도의 상태가 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양 필전 한다는 게 의라는 거, 의심한다. 음이 양을 의심한다. 또는 음이 양에 엉겨붙는다. 음이 양에 엉겨붙어가지고 음과 양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음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였다. 그래서 뭐냐면은 음이 양을 완전히 혐오해가지고 아주 미워해가지고 뭐냐면 무양 상태로 간다고 하는 무양 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상태를 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혐자는 혐오한다, 미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음이 양을 아주 혐오해가지고 뭐해? 그래서 무양 상태로 만들려고 그래. 무양. 그러니까 이게 양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양을 없애버리려니까 음이 양을 엉겨붙는 거죠. 엉겨가지고 훑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의자가 사실 응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자가 응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왕필도 상당히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사람. 이게 의자가 아니고 이게 응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엉길 응자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얘기도 맞고, 왜? 의심스러워. 입장에서는 양이 의심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이 양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놈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래서 엉겨버려. 엉겨가지고 먹어버려. 그래서 지금 붉은 용이 지금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음이 양을 먹어버리려고 한다. 엉겨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거야. 엉기는 거야. 삼켜가지고 려고 하니까 필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 그래도 그 미워해가지고 그 혐오, 증오를 한다. 분노. 그러니까 혐오와 분노가 일어나서 그 양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왜 그래? 여기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양신이란 말이야. 양신 순양직이란 말이야. 순양직이. 그러니까 이게 순양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양인데 이 순수한 양을 엉겨가지고 먹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음이 순양을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혐오해. 이 양을 순양을 해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 표현이 지금 여기 유코효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 상태를 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대로 요 문장과 같은 문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미리 기류야 해가지고 그 종류, 그 유를 떠나질 못해서 오히려 그 유를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혈이라고 한다. 피라고 한다. 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야, 피. 우리 육체로 보면은 육화된 그게 피로 만들어진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거죠. 피로서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는. 그래서 그 피의 색이 현황하다, 검고 누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검고 누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천지잡이야. 천지가 막 섞여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고 할 때 그 천지가 막 두 개가 섞여가지고 막 엉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잡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죠. 잡스럽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고 순양지기로 나가지 않고 잡스러운 걸로 나갈 때 그 잡스러운 형식에 있어서 음이 그 피로써 그것이 터져 나오니까 그것이 천지 현황이 바로 이렇게 천지가 엉켜들면서 잡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왕이 지황.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의 처음이 뭐예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 천지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천지가 서로 엉켜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 싸움이 일어나서 이 하늘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 그래, 엉겨들어서 먹어버리려고 그래. 이 존재, 자기가 태어난 거를 태어나지 않고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죠. 포기를 해버리려는 거. 포기해서 먹어버려서 다시 돌려고 한다는 거. 이게. 그 현상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음이 양을 의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의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궁자를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해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